캘리포니아 한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, 공부하느라 정말 힘드시죠? 오늘은요,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안심방제 카테고리에서 핵심 처방 3가지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만 쏙쏙 꼽았으니까요. 오늘 이 시간으로 이 파트는 그냥 끝내버린다, 이렇게 생각하고 딱 집중해주세요.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요, 이런 말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듣죠. 그런데 말이죠, 한의학께서는 바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이런 증상들은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. 진짜 중요한 건 그 물밑에 숨어있는 왜? 라는 질문, 즉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. 특히 우리 마음, 이 정신과 관련된 문제들은요,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지기 십상입니다. 겉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그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. 정확한 진단이 곧 정확한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. 정신이 불안한 원인,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. 크게 나누면 딱 이 2가지, 허증 아니면 실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에 있는 자동차 비유, 이걸 머릿속에 딱 저장해두세요. 자, 허증은 뭐냐?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일 연료나 엔진 오일이 부족해서 덜덜거리고 제대로 못 가는 상태예요. 반면에 실증은요? 엔진이 막 과열되거나 불필요한 노폐물이 껴서 연기가 펄펄 나는 상태. 이건 뭔가가 과잉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. 어때요? 개념이 확 와닿죠? 자, 그럼 오늘은 이 2가지 원인 중에서 바로 허증, 그러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언가가 부족해서 마음이 힘든 경우에 쓰는 처방들에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부족한 걸 채워서 정신을 안정시킨다. 이걸 바로 양심안신이라고 하죠. 자, 그 지혜의 문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선수 등판합니다. 안심방제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산조인탕입니다. 아마 불면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처방일 거예요. 그럼 산조인탕은 대체 언제 써야 할까요? 시험을 위해 딱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하세요. 바로 간혈 부족입니다. 간에 혈이 부족하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, 우리 정신인 혼이 머물러야 할 집이 바로 이 간혈인데 이 집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갈 곳 없는 혼이 밖을 떠돌아다니니까 괜히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잠을 깊이 잘 수가 없는 거죠. 핵심은 간혈이 비었다, 이겁니다. 이 처방의 대장, 즉 군약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산조인입니다. 이 슬라이드의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산조인이 하는 일이 뭐냐? 바로 그 방황하는 정신이라는 모닥불에다가 간혈이라는 튼튼한 장작을 넉넉하게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면 불안하게 흔들리던 불꽃이 안정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타오르겠죠? 이게 바로 산조인의 역할입니다. 좋습니다. 이제 2번째 처방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름부터가 뭔가 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죠? 감맥대조탕입니다. 이건 뭐랄까, 한의학계의 소울푸드 같은 그런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감맥대조탕의 핵심은 바로 감정입니다. 감정.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, 자꾸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거,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. 장조증이라고도 부르는 이 상태는요, 쉽게 말해서 심장의 에너지가 너무 약해져서 마음이 닻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감정의 파도에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이에요.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쉬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상황,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처방의 군약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소맥, 우리가 매일 먹는 밀입니다. 빵 만드는 그 밀 맞아요. 이 소맥의 부드러운 단맛이요, 이게 직접적으로 심장의 기운을 북돋아서 감정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슬라이드에 나온 표현처럼 정말 힘들고 슬픈 마음에 건네는 따뜻하고 다정한 포옹, 그게 바로 이 소맥의 역할인 거죠. 자,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자입니다. 앞에 나왔던 2 처방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. 아주 그냥 성격이 확실한 친구, 황련악교탕을 소개해드릴게요. 항련악교탕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하라면 무조건 열입니다. 열. 우리 몸의 물, 즉 음액이 바싹 말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불기운이 막 미쳐 날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워서 미칠 것 같은 거죠. 잠은커녕 너무 답답해서 눕기조차 힘든 그런 극심한 짜증이 나타납니다. 혀를 보면 새빨갛고 입안은 헐고 누가 봐도 아, 이 사람 몸에 불 났구나
하는 뚜렷한 증거들이 보입니다. 이건 허증이랑 실증이 같이 있는 좀 복합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처방은 군약이 하나가 아니에요. 두 명의 히어로가 환상의 팀플레이를 펼칩니다. 바로 황련과 아교. 이 둘의 전략은 정말 기가 막혀요. 황련이 당장 활활 타오르는 심장에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면 아교는 그 불이 다시 붙지 않도록 바싹 말라붙은 솥에 물, 즉 우리 몸의 음혈을 아주 강력하게 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불도 끄고 동시에 물도 채운다. 이게 바로 황련아교탕의 핵심 전략입니다. 자,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. 우리 시험 봐야 하잖아요. 이 세 가지 처방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제가 결정적인 감별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이 슬라이드 하나면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릴 일 없을 겁니다. 바로 이 표입니다. 지금 당장 화면 캡처해 두세요. 이게 여러분의 시험 합격 치트키가 될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산조인탕은 간열 부족 때문에 오는 짜증과 불면, 감맥대조탕은 심장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슬픔과 울음, 마지막으로 황련악역탕은 음어를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 아주 뚜렷한 열 증상이 동반될 때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만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옛날 명나라 시대의 명의 주학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정신질환은 정말 천 가지 만 가지 얼굴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근본 원인, 즉 뿌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몇백 년 전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요,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에요.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은 왜 균형이 깨졌을까를 이해하고 그 조화를 다시 찾아주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고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요?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 앞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훌륭한 한의사가 되는 길에 아주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.